안녕하십니까? 꽃길 따라 역사여행 화계입니다. 여행을 하며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함께 배우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순왕릉에 와 있습니다. 경순왕릉은 파주 이야기편에 제가 넣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위치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성에서 100리 이내에 경순왕을 모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셨는데요. 올라가시면서 차례차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가 있으실 테고요. 그동안은 잘 모르셨던 역사적 내용이 있으시겠죠. 제가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어디에서 잘 소개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왕이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면 거슬러서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통일신라가 되는 과정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하죠. 663년에 백강전투를 통해서 실질적인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하죠. 그러면 통일신라는 668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통일신라는 676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8년간의 공백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당 연합의 분열이고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는 매기 전투 이후 통일신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매기 전투란 앞자만 제가 따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건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라 꽃길 따라 역사여행 회원분들이 저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저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는 절대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내용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매기 전투라는 것은 앞자만 따서 매소성 전투, 기볼포 전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소성 전투가 675년, 기볼포 전투가 676년. 그 전쟁을 신라가 당나라와 싸워서 매기 전쟁을 이기고 나서 676년부터 통일신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통일신라를 실질적으로 이룩한 것은 이제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통일신라의 기반을 마련하죠. 김유신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왕릉에 와서 경순왕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건 그동안에 어느 자료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일 거예요. 경주에 가면 신라의 왕들 무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태종 무열왕과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직접 찾아가 볼 수가 없잖아요. 신라, 통일신라의 태종 무열왕의 무덤과 백제 25대의 무령왕릉, 이 두 왕릉만 삼국시대요 확정릉이라고 합니다. 태종 무열왕, 통일신라를 여는데 기반을 갖추었던 김춘추의 왕릉은 확정릉이고요. 정확하게 김춘추의 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확정릉이고요. 무령 왕릉이라고 증거가 제시된 그런 확정릉입니다. 두 곳을 빼놓고는 모두 추정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추정릉이에요. 이것은 누구 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보니 마치 누구의 왕 같다. 이렇게 해서 추정릉이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부, 지금 경순왕입니다. 아들 마예태자의 본명은 이제 김일. 경순왕이 후백제의 견훤이 통일신라를 쳐들어와서, 이게 남북국 시대죠. 포석정에서 경혜왕을 죽이고
이 경순왕 김부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경혜왕의 육촌 동생이에요. 이종 육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경순왕이 후백제의 견훤이 돌아가고 나서 화백회의를 주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힘이 약하니 지금 전쟁을 계속한다면 우리 백성들이 모두 토륙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이참에 고려 태조의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신라를 고려에 바치는 게 좋겠다라고 화백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고려에 투항을 하고 신라를 통째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의 맏딸인 낙랑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의 왕 순서를 한번 볼까요? 고려는 태조, 왕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 했던 태종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종, 네 번째가 광종인데 세 번째 정종과 광종 그리고 두 번째 해종과는 이제 이복형이에요. 해종은 정종과 광종은 동복 형제고요. 형제끼리 순서를 정해서 이제 왕이 된 거고 외가는 충주 호족인 유궁달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가 어떤 걸까요? 광종의 키워드를 한번 배워볼까요? 광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했던 사람입니다. 후주의 쌍기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했고 그 과거제는 중국의 수나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쌍기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고려에 귀의를 하죠. 그리고 광종의 또 업적에는 노비양건법이 있죠. 이곳은 경순왕릉입니다. 경순왕릉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경순왕릉의 특색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점이 이제 특색이에요. 신라의 왕들을 보면요. 공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처음 오면서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통일신라의 태종 무열왕 그리고 백제 25대였던 무령왕 이 두 왕릉만 확정릉이고 나머지는 이제 추정릉이라고 했는데 경순왕이 신라 마지막 왕의 확정릉이 된 거예요. 둘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의 왕족의 확정릉은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이 경순왕이 왕릉이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 이제 영조 때 밝혀졌는데 저 위에 보면은 지금 곡장을 해놨잖아요. 저 곡장이 경주에 가면은 릉은 있지만 뒤에 곡장이 없죠. 곡장이 전혀 없죠. 곡장은 이제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저건 영조 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 스타일로 지금 곡장을 해놨습니다. 김부 경순왕의 그 묘지석에 보면은 송탄의 흔적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송탄의 흔적이 많은 이유가 여기가 이제 그 파주 바로 위에 연천 그리고 개성과 가까워서 6.25 당시에 전투가 아주 굉장히 치열했는데 여기서 발생된 전사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순왕 묘비석에 총탄의 흔적이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순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신라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리고 백제 25대 왕이었던 무령왕릉이 확정릉이고 경순왕릉이 표지석이 발견되면서 신라 마지막의 왕이었던 확정릉이었다는 것을 배우시고요. 김부가 통일신라의 마지막을 고려 태조에게 바쳤을 때의 나이가 37살 땐가였을 겁니다. 고려의 태조의 첫째 딸인 낙랑공주와 결혼을 하고 43살을 더 살다가 80세에 돌아가십니다. 김부의 운구를 경주 쪽으로 옮기는데 신하들의 반대는 김부의 시신을 경주 쪽으로 옮겨가면 신라의 이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세력 규합이 될 수 있으니까 왕족은 개성으로부터 100리 이내에 있는 곳에 묻는 것이 좋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때 김부의 묘가 100리 40km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곳
연천에 묻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여행을 하면서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묘를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